어렸을 적에 누군가 인생의 목표를 물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식상하고 추상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먼저 많이들 아시겠지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고 사는 동안 최대한 자주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자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의 의도와 저의 의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의도든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임은 확실합니다. 자주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고, 저는 나를 안다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려면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여행은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여행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행을 통해 세상이 정말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귀중한 경험이죠. 직접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것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테니까요. 제가 10살 때, 만 나이 한 8살, 9살 때 미국을 갔어요. 그땐 어렸으니까 미국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정말 크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때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한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저는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여행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경험이라는 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요. 당장 여행을 할 수 없다면 집에서 손쉽게 영상으로 엿볼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빠니보틀 때문이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여행을 주로 다니던 전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때 빠니보틀의 영상을 보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달랬고, 특히 그의 인도 여행기를 보면서 나는 절대 가지 않겠지만 대리 경험을 함으로써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을 한 개인이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든 기회가 온다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겠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자연스레 경험의 빈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경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은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주여행과 같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변화하는 스스로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신나고 언제 울고 언제 화가 나는지 등등을 알게 되면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행복의 빈도를 늘리는 게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 기념이니까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명한테 떠들썩하게 축하받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저의 죽음에 대해 꽤 자주 생각합니다. 이게 저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전 본의 아니게 어릴 때부터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 조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아빠가 제가 5개월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물론 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외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병이 있긴 하셨지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 기억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울지 않고 한 몇 개월 뒤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슬픔을, 충격을 처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일단 조금 뒤로 밀어놓기.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도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저의 선배와 동기를 갑자기 잃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바라본 죽음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유전적 특성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높은 확률로 무병장수할 것 같지만 제가 당장 죽는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걸 항상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을 때 그걸 전제로 두고 깊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지막 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 없는 삶. 어쩌면 이게 저의 인생 목표일 수도 있겠어요. 행복을 뒤로 미루지 않고 사는 동안 최대한 자주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인 듯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순서와 중요도는 관계없고요. 나 다움을 잃지 말자. 괄호 열고 악습은 버리자. 괄호 닫고. 현재 최선을 다해 몰입하고 즐기자. 괄호 열고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 아님. 괄호 닫고. 건강이 최고.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유롭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당연한 것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 경험하자. 해보기도 전에 겁먹지 말자.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두운 법.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많이 웃자. 더 생각하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마음가짐들이에요. 나다움을 잃지 말자는 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성격이 제가 하는 일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성격으로 행동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잘 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공허하고 뭐 딱히 좋은 걸 얻은 것도 없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어차피 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순 없어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건 20대 초반이에요. 조금 빠르죠. 제가 그때 조금 바빴어요. 그리고 빵순이일 때라 끼니를 다 빵으로 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다이어트 때문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빵이 맛있어서 빵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바닥에서 눈을 뜹니다. 자고 일어나서 부엌에 가는 길에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기절한 과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고 바로 그때부터 계속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은 게 없으니까 계속 위액만 나오는 상황이었고 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기어서 움직였던 기억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기까지 막 기어가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정말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맞는데도 너무 아파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웬만하면 아프다고 막 그렇게 울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두개골에 금이 갔고요. 뇌에 멍이 들었고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제가 나트륨과 인이 부족했다는데 나트륨은 아시다시피 소금이고 인은 고기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영양소고 어지간하면 결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는 몇 달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뇌진탕에 걸리니까 속이 메스꺼워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계속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 몸이 되게 쇠약해지더라고요. 그 쇠약함을 다 극복하지 못한 시기에 약속했던 촬영이 생겼어요. 그 촬영에서 저는 많이 울었어야 됐는데 저는 원래 평소에 연기할 때 눈물을 잘 흘리는 편인데 그때 정말 죽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체력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촬영을 마치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원래 저였다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괴감에 들어서라도 엉엉 울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자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크게 와서 그 이후로는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로 향하든 간에 따뜻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에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에 잡아먹힐 것 같은 날도 있겠죠. 저는 그 예측 불가능한 여정을 이왕이면 크고 안전하고 좋은 배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제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항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진지해진 듯 해서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좋은 밤, 좋은 10월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